안녕하십니까. 한국제한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안전업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안치마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화 계측 관리 기법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 아이리스의 김상윤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아이리스 김상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자동화 계측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사실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김상윤 대표님께서 예전에 몸 담았던 회사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개발 사업도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그 역해석이나 수치 연산에 대한 부분도 매우 조예가 깊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최근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인지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뭐 자동화 계측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네, 네. 그런데 요즘 뵈니까는 뭐 거의 뭐 자동화 계측기로서는 거의 한 3세대 정도 네, 그렇게 맞습니다. 나왔다고 네, 말씀을 네, 하셨죠.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우리 건설안전 박람회나 뭐 기타 박람회를 통해서도 관련 기술이 소개가 됐고, 네, 네, 네. 그래서 뭐 너무 바쁘신 우리 김상현 대표님, 아유, 아닙니다. 핫하신 김상현 네, 대표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카테고리를 세 개로 좀 나눴어요. 계측에 대한 필요성, 네, 그 다음에 주요 기술, 그 다음에 현장에 또 적용한 사례를 제가 좀 발췌를 해서 네, 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 물론 이렇게 딱 그 구분해서 말씀하시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자동화 계측하고 스마트 계측하고의 어떤 그 용어의 구분을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자동화 계측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얘기했다고 보고 있고, 음, 그리고 스마트 계측이라 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거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좀 용어 설명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 건가, 음. 우리가 지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 거냐에 따라서 핵심을 조금 가지고 가고 싶어요. 소프트웨어가 분석을 하고 음. 그 분석된 거를 관리자가 누구나 조금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돕는 거. 음. 이런 부분이 스마트 계측의 이제 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명확히 제가 좀 오늘 좀 이해를 한 것 아, 같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 스마트 계측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얘기를 네. 들어볼 텐데, 네. 일단은 스마트 계측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려면 기존 계측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문제점을 먼저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죠. 화면을 좀 보시고. 네네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계측과 관련된 항목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네. 그리고 우리 지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딱 세 꼭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계측 기간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영역, 단계인데, 미계측 기간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수동 계측, 그동안 주에 두 번만 했던 계측의 한계점, 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미계측 영역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이제 계측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붕괴 현장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시공 단계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이제 과굴착이라는 부분이 흑막이나 지안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설계도 예측한 물성치이기 때문에 그 물성치가 다음 단계 진행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한계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스마트 계측의 필요성 중에서 지금 이제 사용자, 네. 구매자, 예. 그다음 계측 서비스 공급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스마트 흑마기 계측 관리, 그러니까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으로 보자면 예. 요 3자의 관계는 대충 어떤 건지 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네네. 하지만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좌측의 화면에서 좌측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실제 계측을 시행하는 회사. 네. 회사가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 7월 기준으로 자동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계측 설계사에서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던 부분에서 뭔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조금 저렴하면서 실효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실제 인력 중심도 계측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빠른 자동화를 이렇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한계점이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측 회사가 필요한 거고요. 이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시공사나 감리사가 우리 현장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 부분, 그리고 발주자가 실제 전공이 아니지만 이거를 누구나 편하게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요거를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알겠습니다. 우측 화면 보면은 이제 제가 확 네. 눈에 뜨는 게 저 퍼센트가 눈에 확 띄어요. 네. 너무 아쉬운 네? 부분입니다. 근데 저게 그 확인된 수치입니까? 아니요. 어떤 현장이든 네. 간에 발주자가 100원을 줬을 때 네. 계측자가 얼마를 받고 지금 계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공사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발주로 지금 바뀐 상태이고, 나머지 이제 시도도 저렇게 직발주로 조금 계측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직발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표를 그런 의미에서 담긴 했습니다. 또 늘 논의되는 얘기인데 오늘은 제일 요거 하나는 좀 필요성에 대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네네네. 왜냐하면 이 자동화 계측이 이제 작년부터는 이렇게 사실은 매뉴얼에 담아져 있곤 하지만 네. 왜 이게 빨리 더 기존에 네. 이런 매뉴얼에 담기 전에도 왜 자동화 계측 쪽으로, 스마트 계측 쪽으로 빨리 이행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계측과 자동화 계측의 금액적인 괴리감, 네, 예, 예. 예산에 대한 괴리감,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혹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 네. 최근이라 하면 작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자동화 계측 또는 스마트 계측, 스마트 계측이란 조금 네. 내려놓고 네. 자동화 계측의 계측 기기나 이런 장비들, 하드웨어가 예전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네. 게다가 이에 또 상응하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갭은 매우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괴리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예전에 자동화 계측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해외에서 센서를 가지고 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 고가의 단가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고히 된 상태에서 수주가 어떻게 보면 공사 발주가 자동화 계측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추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뭔가 수요를 이렇게 공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다 보니까 고가, 수동에 비해서 자동화 계측이 굉장히 고가처럼 느껴졌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센서도 만들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다 가공 조립도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단가 차이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매우 의미 있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시장의 형성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형성이 되고, 네네. 수요와 공급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네. 그 괴리감이 크게끔 되잖아요. 네네. 과도하게 비싸진다든지 네. 과도하게 싸진다든지.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화 계측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운되는 거는 이건 시장 원리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 옛날이 뭐 어디라고 탁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금액 때문에 자동화 계측을 접목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거의 뭐 플로우를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전관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어떤 순환
네네. 이죠? 환류 체계까지 환류 체계. 가는 전반적으로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계측이 된 거를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처음에 착공 도서가 있고 이제 착공 도서가 계측을 그냥 계측기를 심는 게 아니라 착공 도서를 반영한 이제 계측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겠죠. 계측기를 설치한 다음에 계측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대한 관리 기준치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현장 조사까지 이렇게 우측에 보시는 시공 관리까지를 지금 현재 단계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시공 관리 위주로 어떤 그 우리가 계측을 했다면 네. 지금부터 미래는 우리가 이제 안전 관리라는 걸 해야 예측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 시공 관리에서 얻어진 계측 데이터를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역해석이나 이런 예측 관리를 통해서 리스크 제거를 할 수 있고 그 리스크 제거한 집안 물성치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다시 그 지역의 DB로 남게 돼서 그 환류 체계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지하 안전 관련된 전체적인 예측이고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 부분입니다. 예. 어찌됐건 간에 그 모든 산업이 성숙하려면 결국은 시스템화 돼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우리 네네네. 뭐 사실 아닙니까? 뭐 저는 뭐 100% 동의를 하고 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요. 뭐냐면은 이러한 시스템 관리 쪽으로 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옷을 하나 벗어야 될 것 같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치 관리, 다시 말해서 관리 네. 기준치 관리는 네, 이제는 맞습니다. 좀 벗어버려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는 결국은 뭡니까? 예측치 관리를 좀 가야 된다.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이런 순환고리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스마트 계측 관리가 도대체 뭐고 여기에 관련된 주요 기술이 뭔가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한번 타이틀만 읽을게요. 집안 굴착에 따른 위험 요소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예측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이 주요 기술의 첫 번째다.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조금 결합돼야 된다. 그래야 네네. 스마트 계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전체 흑막이 지하안전과 관련돼서 지중 경사계와 지하 수위계만큼은 네.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중 경사계하고 지하 수위계. 네. 네. 그 이유는 가장 지하 굴착을 하기 전에 설치해서 전체 과정을 다 모사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네. 노이즈 제거를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이 부분이 또 계측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가미가 됩니다. 그 계측 데이터의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에서 신뢰성을 가진 친구로 AI를 분석을 하고 네. 그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역해석이든 누구나 알기 쉽게 3D 모델에 조금 매핑을 시켜가지고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어느 위치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더 중점적으로 지하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전체 시스템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만능이죠. 만능이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옳지 못한 데이터로 학습시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이즈 제거, 보통 이제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얻어진 데이터의 불필요한 부분을 버리고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묶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켜야 그거에 대한 예측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면은 제가 참 의미 있게 봤는데 좌측 그림 중에 제일 하단부는 우리가 이제 설계 또는 우리가 시공 중에 확인된 지층의 구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현장의 사진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 그 예시로 갖고 오신 저 부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스템들은 어떤 이미지 기반의 계측기 위치만 있고 그 위치를 클릭하면 관리 기준치를 뜩 나오기 때문에 관리 기준치 이상 뭘 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측기를 계측 데이터가 나와도 분석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CAD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 CAD 우리가
집안 조사라든지 네. 전개도 흑막이 전개도가 있는데 네. 그 전개도를 쫙 피게 되면 이 지층 조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의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다. 제가 요거 화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반드시 저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저런 네네. 시공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안전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네네. 조금 더 오버하자면 네. 좀 기대를 하자면 예, 예. 저기에 우리가 BIM을 붙이면 굉장히 좋은 그 모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화면에 사진, 항공 네.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저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웹상에서 빔 데이터를 가볍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빔 데이터 안에 계측 데이터를 매핑시키는 거. 이제 이 부분을 지금은 조금 해 나가고 있지만 기반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제가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전에, 네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동화 계측 중에서도 우리가 지중경사계고 지하수계는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건 예, 이제 예.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고, 네네네. 매뉴얼에 하나가 또 실린 게 뭐냐면 지표 침해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오늘도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네네. 지표 침해하기에는 이거 자동화 계측 너무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예. 꼭 이게 필요한 거냐. 네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네. 지표 침하계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표 침하보다 지중 침하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흑막이 벽체 지하 변형이 오는 거는 지중해 굴착 깊이가 깊어지면서 변형 하단부로 내려가면서 지반이 꺼지면서 네. 지상까지 연결되다 네. 보니까 네. 실제 지중해에 있는 부분의 변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표 침하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중 침하계 쪽으로 자동화가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네, 제가 네. 여쭤본 거고. 이 페이지는 이제 뭐 우리가 인공지능과 역해석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하시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극비사항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뵙고서는 또 그 디테일한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오픈해 줄 수 있는 부분 정도만 네, 일단은 예, 예.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해 수준을 고려해서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지금 개발된 내용 네, 예.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좀. 네네. 크게는 지금 예방 예측 관리를 위해서 인공지능하고 그 역해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네. 역해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적으로 조금 그 인정을 받고 있는 플락시스를 통해서 실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역해석을 탄성계수나 그다음에 C파이까지 다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 플락시스가 FEM 베이스인가요? 네, 유한 요소 해석 베이스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역해석의 플락시스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개발 완료를 한 상태이고 현재 실증 검증 중이고 향후에 이제 검증도 국가 검증도 조금 받을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좌측에 있는 그 그래프는 계측 데이터를 추적한 건가요? 네, 아니, 아니, 예측한 이제 걸로? 자동화 데이터도 네. 실질적으로 어떤 센서도 오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오차도 검증해 가면서 우리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어야 된다. 무엇으로? 그러니까 수동 계측으로? 여러 계측기로든 지금은 이제 수동 계측기를 이야기한 건데 자동화 계측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거는 100% 믿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네네네. 실질적으로 수동 계측과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혹자는 복합 계측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네, 지금 우리가 자동화 계측을 안 해오다가 지금 막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중간에서는 수동과 자동화 계측을 넘어가는 검증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동화만 진행해도 되겠죠. 그러네요.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렇게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진 않는데 네. 일단 구분 지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 네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동화 계측을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자동화 계측을 하고 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수동 계측으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네. 완충 작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측 관리의 주요한 기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역해석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부분 이 네.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스마트 아이리스에서 개발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스마트 계측 관리 현장 적용하신 거 네. 대부분 이게 저기 실제 경험하신 네, 내용들이죠. 네,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두 개 현장을 조금 가져왔고, 좌측에 보시는 현장은 이제 앵커 어떤 CIP 벽체 앵커 네, 현장인데, 네, 네.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좌측 상단에 네모박스, 노란 네모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M자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자동화 스마트 계측인 네, 거고, 네, 그리고 I자로 써 있는 게 기존의 자동화 계측. 네, 그다음에 G로 써 있는 건 수동 계측을 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스마트 계측이라는 거를 네,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베드 한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맨 밑에 하단 쪽에서 보시면 노란색 M에서 나오는 그래프 위치하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AI가 예측한 거, M자는 다른 계측기, 네. 뭐 G자는 수동. 음.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학습된 친구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빨간색 A2, A3 지점을 네. 그 부분을 이제 다른 계측기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누구나 조금 보기 편하게 이 컨투어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전개도를. 그러면은 이제 일반 전공자더라도 맨 밑에 있는 그림처럼 좌측에 있는 전개도 좌측 부분이 조금 변형이 오고 있구나. 이 부분을 이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계측 부분도 인공지능이 저놈이 판단을 한 거고, 그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컨투어 자체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중간에 미계측 구간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고려가 안 됐다면 네. 중간중간에 컨투어가 끊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네네. 부분을 찾아준 거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자동화 계측, 그다음 스마트 계측, 네네. 그다음에 뭐 수동 계측,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놈 이런 네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저렇게 연계성 있는 그 우리가 컨투어가 그려졌다. 네네네. 그 중에서 본다면은 위험 구간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된다. 네. 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네네. 이거 굉장히 멋진데요. 자, 그러면은 이 전개도를 갖다가 네. 현장 전체를 만약에 다 본다면 네네. 그러면은 위험 구간이 바로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예측 결과하고 FEM하고 그 다음에 그 계측 결과를 이렇게 같이 오버랩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상당 부분, 제가 요걸 좀 미리 보고 왔는데 네네네. 이 최대값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네네. 트렌드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수동 투합이 네. 걸리는 그 부분. 네네네. 이 부분은 조금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AI 같은 경우에는 저 실제 계측 데이터를 따라가기 때문에 유사하게 쫓아가는데 그렇죠. 이 수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현장에 설치되는 그 계측기의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치 해석하고는 전혀 또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뭘 상상하고 왔냐면 네. 요거를 보면서 일단은 뭐 그냥 뭐 그건 제 사견이니까 네네네. 우리 FEM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저 근입부에 대한 네. 예를 들어서 모델링이 현실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음. 그러니까 우리 현장 거동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네. 그러니까 재현하는 방법이 조금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좀 충분히 네,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 대표님 프로그램 시스템 안에 네네네. 요게 구성 화면인가요? 네네네. 이게 1단계 구성 화면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표 케이스들을 조금 가져온 거죠. 흑마기 계측, 깊은 굴착 대심도의 흑마기 계측이라든지 네. 실제 방파제나 옹벽 해안가에서 나왔을 때 그 민물과 썰물에 들어갔을 때 그 변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 비탈면에 계측 지중경사계를 설치하고 굴착에 나가면서 변이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수지에서 그 예를 들면 상부에서 그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물 뺐을 때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지중경사계의 역할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자동화 계측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지만 이거를 통해서 스마트 계측 분석의 영역까지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실질적인 데이터의 빅데이터가 조금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고무적이고 제가 오늘 그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계측에 대한 부분을 화두로 이렇게 했지만 전반적으로 건설 안전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오늘 종합이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국제한전협회에서 준비한 그 유튜브 안전업 TV의 우리 주제가 집안치마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화 계측 관리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핫한 일을 하시는 우리 스마트 아이리스의 김상현 대표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 대표님 계속 스마트하게 우리 자동화 계측 또는 예측 분야를 잘 리딩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